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죠. 우리 그 최성민의 빅샷에서 말씀드린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이유로 일단은 뭐 100% 이상 수익률이 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또 우리 최성민의 빅샷에서 말씀드린 할미글로벌 풍력 관련주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나와 계시고요. 예. 인사드리고 오늘 풍력 그다음에 수소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저번 주에 우리 전화 연결하다가 제가 방송국에서 한 50번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전화 통화 안 됐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한병화 연구위원? 제가 저기 매니저들하고 콜이 있었는데 매니저하고 콜이 있었군요.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날 매니저랑 무슨 얘기했습니까? 제가 했던 뭐 동일한 얘기들이고요. 뭐 한국전력에 관련된 얘기, 네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린 산업 관련된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단은 미 의회에서는 협상단이 심야 회담을 거쳐서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협약 전거됐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갔냐라고 하면 이것은 보조금을 필수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양당 간에 합의를 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 의원께서는? 사실 뭐 서프라이즈입니다. 바이든이 이 선거인단이 끝나자마자 있었던 얘기고요. 미국의 풍력과 태양광은 현재 이제 수요에 가장 민감한 것이 보조금입니다. 네네. 풍력은 PTC, 태양광은 ITC라는 투자세액 공제, 네네. 생산세액 공제인데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바마 때 연장을 한 5년이 이제 풍력은 내년 되면 만기가 되고요. 네. 태양광은 2022년부터 이제 보조금이 푹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내년도에 해준다 이런 거는 이제 컨센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추정치들을 다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예정보다 훨씬 일찍 연말이 되기 전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걸 개발하는 개발 업체들이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그 내년도를 맞이하게 되면서 예상보다 이제 수요가 끊김없이 네. 계속 이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태양광과 지금 풍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굳이 하나를 좀 고르고 싶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양광도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덤핑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셀 모듈 같은 것들도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가격이 좀 내려오고 있고 물론 어저께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풍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좀 기술력도 좀 있고 한 것 같은데 이건 뭐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 한 의원이 굳이 나는 풍력과 태양광 중에서 하나를 좀 골라서 더 강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어떤 섹터를 고르시겠어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 좋다. 네. 이제 굳이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성장률 차이죠. 네네. 풍력과 태양광 중에서 풍력이 네. 지속 성장률이 좀 더 높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해상 풍력은 시장의 성장 초기이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이 한 20% 이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해상 풍력 관련주들이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네, 오늘 그 어저께 삼강 MNT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예, 삼강 MN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삼강 MNT가 어저께 그 태양광의 연방 정부 풍력과 태양광의 연방 정부 보조금을 필수 통과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도 연장시킨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삼강 MNT가 어저께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CS 윈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CS 윈드도 뭐 신고가 낸 지 꽤 오래됐어요. 한 일주일 전부터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커버하시는 종목이니까 축하드리고 우리가 삼강 MNT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고 CS 윈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팔아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안 봅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뭐 네. 단기간에 네.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팔고 사고 하시는데요. 네네. 지금 인류 역사상 네. 처음으로 한 방향으로 한 산업을 네. 규제와 또는 지원으로 단기간에 육성시키려는 흐름이 이제 시작이 이제 막 된 겁니다. 앞으로 한 30년 동안 이 그린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사실은 과거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제 경로로 가게 되고요. 네.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올라 있고 또 올라 있고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긴 흐름으로 좀 제발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네네.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태양광보다도 풍력을 조금 선호하시는 건데 둘 다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풍력 쪽에서는 해상 풍력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조금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해외 그 CNBC라는 채널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짐 크레이머라는 또 그 앵커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매일 따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좀 그런데 비슷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수소 쪽이 굉장히 투자가 뭐 일단은 비전이 있다. 그리고 뭐 일단은 10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고 100억급의 종목들이 여기서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물론 제가 먼저 말하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예,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한병화 연구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한 생각이고요. 네. 20년 전에도 수소 이런 주가들의 스파이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따가 사그라들었죠. 가장 큰 이유는 그린 수소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수소에서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의 99%가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EU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린 수소의 인프라를 깔겠다고 이미 투자가 시작이 됐고요. 전 세계 100조 이상의 지금 투자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깨끗한 수소가 전 세계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수소 산업들의 성장을 과거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 업체들 보면요. 일단은 우리 그 얼마 전에 말씀하신 두산 퓨얼셀도 있고, 근데 이제 수소 전지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은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질 수소를 생산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는 수소 인프라의 그 충전소에 관련된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섹터 전체가 성장하면 당연히 그런 회사들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회사 말고 뭐 이런 회사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뛰어나서 이것은 성장성을 가늠할 수 없다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회사는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죠? 저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상하프론테크가 네네. 그것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아, 상하프론테크가? 수소 산업의 이제 네. 핵심이 수소 연료 전지고요. 네. 수소 연료 전지 중에서 제일 이제 어려운 부품이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멤브레인이라는 것이죠. 네네. 분리막으로 쓰이는 네네. 것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고호사가 독점이지 않습니까? 글로벌의 고호사가 독점이다. 고호사가 독점이고요. 네네. 뭐 토요타, 현대 다 이제 거기서 받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상하프론테크가 어쨌든 국산화를 이루어서 네네. 아마 1분기부터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1분기부터? 1월 초에 예. 네네. 일본에서 이제 생산 장비가 네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네. 수소차의 핵심 소재 업체가 이제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상하프론테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네. PTFE라는 소재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PTFE요?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PTFE는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플라스틱 그 소재인데요. 네네. 플라스틱 소재 중에서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은 네네. 것인데 이게 아주 고온을 견디고 또 영하 70도까지도 견디죠. 네네. 그리고 차폐 기능이 있고요. 네. 또는 도전성, 네. 전력이 오는 도전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그 중에서도 PTFE 중에서 만들기 어려운 게 이 PTFE라는 네. 수소차 멤브레인으로 쓰이는 것이고요. 네네. 최근에는 이게 5G의 서킷보드 열을 견뎌야 하니까. 네네. 그리고 또 솔리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의 바인더로도 이 PTFE가 이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하프론테크의 PTFE가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의 바인더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삼성종합기술원이 제일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앞서 있는데. 네네. 뭐 당연히 삼성종합기술원이 상용화를 하게 되면 SDA가 하게 될 것이고요. 상하프론테크는 이미 밴더기 때문에 그리고 PTFE를 이제 소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하겠죠. 5G 같은 케이스도 이미 R&D를 통해서 한 3년째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무한 확장이 이제 가능한 소재가 PTFE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투자하시면은 훨씬. 그러면은 제가 하나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PTFE, 그러니까 수소차에 들어가는 멤브레인은 수소차의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부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비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에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PTFE라는 것은
당연히 상하프론테크에서 고화사에서 미국 고화사에서 독점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깨부시고 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겠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거 일본에서 못 만듭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기술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글로벌 굴지의 기업들도 사실은 이 불소 소재 산업을 오래 하지 않는 이상 네. 힘듭니다. 상하가 한 50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하프론테크가 이 것이고요. 불소수지 사업을 50년을 네, 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여기저기서 또 뭐 멤브레인 한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본 이걸- 회사도 실패했다. 그럼요. 일단 수차에 넣어서 상용을 하려면 네. 한 3년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다른 회사 제가 얘기하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상하프론테크는 확실히 채택이 돼서 들어간다. 이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상하프론테크 제가 유심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증권 한병 연구위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